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은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춥지 않은 겨울이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높다 낮다 해서 오히려 감기 환자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겨울철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당뇨 일반인 그리고 당뇨인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단호박은 혈당을 얼마나 올릴까라는 것인데, 이제 가끔씩 제가 이렇게 고구마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뭐 현미도 하고 이렇게 음식들을 올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은 현실적인 궁금증이 있고 또 아주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걸 좀 앞으로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 동영상은 주로 여기에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농촌진흥청하고 경희대학교가 같이 출간한 연구 보고서이자 단행본인데요.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라는 단행본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금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그 내용이 있고 굉장히 훌륭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금 낸 보람을 느끼는, 이렇게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서 많이 자료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당을 많이 올리는가라는 걸 알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당 지수하고 혈당 부하 지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혈당 지수는 이제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영어로 얘기하고요. 혈당 부하 지수라고 하는 건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 정의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호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요거는 사이트는 제가 지문에다가 다시 달아놓을게요. 자, 혈당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이게 혈당을 좀 많이 올리느냐, 적게 올리느냐를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요. 표준화를 한다는 거는 숫자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로 표시하려면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음식을 100으로 잡고 그 음식에 비해서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느냐, 혈당을 더 적게 올리느냐를 이제 그거를 점수로 나타내서 기준점을 삼는 거거든요. 혈당 지수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많이 들을 거면 GI 하는 거, 그다음에 혈당 지수 또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20명, 30명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은 공복인 상태에서 포도당 50g을 먹여요. 그래서 포도당 50g을 먹이면 이게 순수당이잖아요. 포도당 50g을 먹이게 되면은 이제 피를 쭉쭉 뽑아요. 그래서 뭐 공복에 그다음에 30분에 1시간에 1시간 반에 그다음에 2시간째 뽑고 심하면 2시간 반 3시간씩 이제 뽑는데, 이 혈당 지수의 정의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표본 집단이죠. 사람한테 포도당 50g을 먹였을 때 2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의 기준 면적을 잡아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 이제 잡은 다음에 어떤 음식의 혈당 지수를 알고 싶어 하면은 그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 50g이 들어가는 거를 먹여요. 근데 그게 그 음식에 따라서 탄수화물 50g이 들어간 음식이 뭐 500g일 수도 있고 뭐 800g일 수도 있고 250g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그 안에 탄수화물 50g 정도 들어간 정도 양을 먹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50g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2시간 동안의 혈당 면적을 그린 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어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음식 A라는 음식에 탄수화물 50g이 들어간 정도의 그런 그 양을 갖다 먹여서 이걸 또 이제 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A라는 음식의 혈당 지수는 이 포도당 50g에 비해서 70%거든요, 면적이.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음식 A의 당 지수는 7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외로 개념은 쉽죠. 그러니까 순수 포도당 50g 먹여서 2시간 동안의 혈당이 그려내는 면적을 잰 다음에 그 면적을 100으로 해서 어떤 음식이 그만큼의 탄수화물 50g이 들어가는 걸 먹였을 때 그려내는 이런 혈당 커브를 재고 그 혈당 면적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혈당 지수 쉬워요. 그래서 보면은
혈당 지수는 저혈당 지수, 중혈당 지수, 고혈당 지수라고 나누는데 혈당 지수가 55 미만이면은 저혈당 지수 음식, 즉 혈당을 적게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70 이상이게 되면은 고혈당 지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당 지수로 나누는데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 50g이 들어간 그 음식의 양이니까 실제로는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이래 먹는 거에 비해서 엄청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걸 더 나타낼 것인가 했을 때는 아주 간단하죠. 그 음식을 한 회 먹는 분량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탄수화물 50g에 해당하는 그 음식의 질량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800g 정도 돼야지 당이 50g 들어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보통 100g 먹는데. 그래서 어떤 개념이 들어갔냐면은 혈당 부하 지수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이런 건 뭐냐면은 혈당 지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혈당 지수에 평소 해당 식품 얼마나 많이 먹느냐, 즉 양이 들어간 거예요. 즉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섭취량이 적으면 당연히 혈당 부하 지수는 낮죠.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지 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죠. 쌀밥은 혈당 지수가 69.9로 중혈당 지수에 해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70 넘어가야지 고혈당 지수 음식이라고. 그런데 일회 섭취 분량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혈당 부하 지수에 해당하는 거죠. 많이 먹은 거니까. 반대로 쌀티밥은 티밥을 했기 때문에 혈당은 쌀밥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만 일회 섭취 분량이 적기 때문에 중혈당 부하 지수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이 당 지수라는 거는 일회 섭취 분량을 계산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 음식이 포함된 탄수화물 50g 정도의 무게 그 양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거를 현실에서 좀 응용하기 위해서 고안한 게 이제 혈당 부하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회 분량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느냐가 혈당 부하 지수예요. 뭐 기전이 어려우면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 부하 지수가 더 현실적이고 어떤 음식을 그냥 일회 분량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본 것이 혈당 부하 지수라는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는 혈당 지수 곱하기 일회 섭취 분량에 함유된 탄수화물의 양 나누기 100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뭐 그렇고 혈당 부하 지수의 숫자만 보시죠. 그래서 식품의 혈당 부하지수 분류는 저혈당 부하지수, 일회 섭취량을 먹었을 때 혈당이 그닥 잘 안 올라간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혈당 부하지수 10이에요. 그 다음에 20이 넘어가면은 고혈당 부하지수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음식이 있을 때 그게 혈당 부하지수가 20이 넘는다라는 거는 그 음식의 일회 분량을 내가 먹었을 때 혈당이 꽤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이 남의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일회용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음식을. 그래서 이거는 국가마다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 50g이 든 그 음식의 양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마다 별로 다르지가 않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많이 먹는 나라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일회 분량이 많이 있는 포션이 크다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 근데 우리나라 일본처럼 사람들이 일회 분량을 좀 많이 먹지 않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혈당 부하 지수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호박은 어디를 근거로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나는 단호박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단호박을 일회 먹는 약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 사용한 식품의 일회 분량은 농촌진흥청과 한국영양학회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설정하였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 일회량하고 한 50kg 되는 여성이 먹는 일회 분량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먹는 일회 분량으로 계산하면 혈당 부하 지수가 더 높을 것이고 50kg 여성이 먹는 음식의 같은 음식이라도 그 분량이 작으니까 혈당 부하 지수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적게 먹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혈당 지수, 그 음식에 탄수화물 50g이 들어있는 그 음식의 절대적인 양이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이제 혈당 지수고, 그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양을 도외시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먹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혈당이 잘 올라가느냐를 본 것이 혈당 부하 지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면은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호박은 어떡할까요? 단호박은 혈당을 많이 올릴까요? 혈당을 낮게 올릴까요? 단호박 일단 단호박이잖아요. 달잖아요.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달다고 단호박이고, 단호박보다 당도가 낮은 게 같은 계열의 서양 호박 중에서는 이제 늙은 호박 있죠. 청동박이라고 그러면 크고 막 색깔이 약간 노리끼리한 게 이제 늙은 호박인데, 오늘 이제 단호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호박은 스위트 그린 펌프킨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한다 그러고, 서양계 호박이죠. 이렇게 길쭉한 거 말고 이제 이런 거는 이게 둥근 거는 이제 서양계 호박인데, 당도가 높으니까 단 호박이라고 얘기하고요. 밥맛이 난다고 해서 또 밤 호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100g당 70kcal, 70칼로리니까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근데 그 늙은 호박은 더 낮아요. 100g당 27칼로리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하여튼 간에 뭐 그렇고, 임진왜란 때 도입된 서양 호박이고요. 쭉 그냥 근근히 연명하다가 1980년도에 이게 수출품이라든지 뭐 이게 상업화만 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국 남부지방에서 많이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바이타민 A가 굉장히 많고, 바이타민 C,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뭐 여러 개 좋다고 이제 여러 가지 선전을 해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호박을 많이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호박에다가 찹쌀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고구마에다가 옥수수에다 드시고 오는데, 그러면 단호박 어떤 경우에 이제 혈당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과연 단호박 때문에 올라갔을까? 아니면은, 찹쌀 때문에 올라갔을까? 아니면은, 군고구마 때문에 올라갔어. 이거 제가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덜 드시게 하고, 이건 아예 드시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을 때, 과연 단호박은 어디에 속할까요? 아무래도 다니까 스윗이잖아요. 아무래도 당을 많이 올릴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볼까요? 단호박을 생으로 먹진 않죠.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단호박, 호박찜, 찐호박. 그다음 두 번째, 주로 호박죽도 많이 먹잖아요. 가을에 호박죽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게 되면, 찐 호박의 혈당 지수를 보면은 이 호박이 크죠. 굉장히 양이 많죠. 왜냐하면 탄수화물 50g을 포함한 찐 호박의 양은요 280g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먹였을 때, 포도당 50g을 먹였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당이 올라가나 했더니 52.1%란 말이죠. 그래서 당 지수가, 혈당 지수가 52.1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55까지는 저혈당 지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단호박이라서 달아서 나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엄청난 양을 먹어도 혈당 지수는 52.1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 지수 음식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해 먹는 양을 먹었을 때 얼마나 당이 많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데이터에서는요, 한 해 먹는 양이 요 정도인가 봐요. 근데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이거 먹고 끝날까요? 한 해 먹는 게 한 두세 개 먹을 텐데. 하여튼 데이터베이스가 그렇대요. 그래서 1회 분량의 찐호박의 양은 70g이에요. 70g을 먹였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6.6으로 정말 혈당은 건강한 거죠. 저혈당 부하 지수 음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개 먹었을 땐 더 올라가겠죠. 중으로 올라가겠죠. 세 개 먹었을 때는 거의 중 끄트머리에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양을 먹었을 때는 이게 50g 해당하는 양을 먹어도 혈당 지수가 저고요. 그 다음에 1회 분량을 먹어도 70g이죠. 1회 분량을 먹어도 저혈당 부하 지수예요. 즉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단호박으로 만든 호박찜은 웬만하면은 드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당이 많이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운 게 있잖아요. 그 찐호박은 어떻게, 이 안에 막 섬유질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면서 혈당도 좀 덜 흡수되고 뭐 이렇게 좋다. 그렇다면 호박죽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찐호박보다는 이제 호박죽을 좀 많이 먹죠. 찐호박도 물론 뷔페 가면 이렇게 퍼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거나 찹쌀을 가루를 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꿀을 넣거나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당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이것만 먹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찐호박은 적당히 먹으면 오케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단호박죽 있죠. 호박죽. 호박죽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게 호박죽이라는 죽이라는 거는 음식을 그라인딩 해가지고 먹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재료보다는 확실히 당이 빨리 올라가요. 급하게 올라가죠. 그건 뭐 어느 거나 마찬가지예요. 쌀죽이든 뭐든 간에 보리죽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찐호박은 그렇고, 자, 단호박죽은 어떨까요? 단호박죽이 의외로 죽을 타가지고 물이 많기 때문에 얘가 그 정에 의해서 탄수화물 50g을 포함한 호박죽을 만들었더니 478g이나 돼요. 거의 500g에 해당하는 양이. 이거 검사 참여하는 사람 고역이죠. 이 500g의 호박죽을 먹어서 피를 뽑아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50g에 해당하는 호박죽의 양은 이제 478.6g인데 혈당 지수는 53.0이에요. 의외로 낮죠? 그러니까 저혈당 지수 음식이에요. 호박죽은. 그렇다면은 이 호박죽의 1회 분량,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회 분량을 먹었을 때 혈당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단 호박죽의 혈당 부하 지수는 얼마나 나오는가? 1회 분량을 어떻게 하냐면 250g 정도를 잡았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350g 먹어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나라 식약청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호박죽의 1회 분량은 250g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50g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느냐? 13.9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미만이 저혈당 부하 지수이고 20 이상이 고혈당 부하 지수인데 13.9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뭐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박죽은 어떠냐? 버딕트를 하게 되면 호박죽은 저혈당 지수에 이게 중혈당이죠. 저혈당이 아니라 중혈당 부하 지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당뇨 환자분들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도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좀 배신감을 느끼죠. 이게 감 중에 제일 안 좋은 그 쓴감이 배신감이라고 그러는데 아재 개그 했죠. 우리끼리 옛날 우리 세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배신감, 뭐 감 중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자신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배신을 이제 때린 거죠. 이게 단호박이라고 실제로 다니까 당도가 높아서 의외로 이게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인들이니까 의사도 물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만 달면은 무조건 혈당이 올라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단 거는 이제 과당이 훨씬 달거든요. 다른 이유로 단 것도 있고. 근데 단호박이라고 해서 굉장히 당이 많이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찐호박도 마찬가지고 찐호박은 당 지수도 낮고 당 부하 지수도 낮고요. 그다음에 호박죽은 저혈당 지수에 여기 잘못 썼는데 중혈당 부하 지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인들은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는데 단 양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보셨죠?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이 펄 뛰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그냥 이게 생으로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이제 호박죽이 좀 텁텁하다고 덜 다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설탕도 타고요. 거기다가 이제 찹쌀가루도 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찐호박에는 꿀도 타고 막 설탕으로 이렇게 또 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단서가 있는데 단호박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 섬유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장할 만하지만 설탕이나 찹쌀가루나 꿀을 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많이 먹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뭐 맨날 먹지 마라 했지만 이렇게 또 좋은 소식도 전해드려야죠. 그래서 단호박은 당뇨인이 드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거 알려드릴까요? 다음은 메밀을 한번 해볼게요. 메밀묵, 메밀면, 메밀전병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또 저도 메밀 좋아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좀 해보고 나중에 하나씩 이 책을 전복해보죠. 읽으시라고 이제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의외로 읽은 분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화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엔 메밀묵, 그 다음엔 뭐 도토리묵, 그 다음엔 뭐 청포묵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겠죠? 감자님이 했고 시리얼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차례차례 도장 깨기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